한글 획순 꼭 지켜야 할까요? 1번 지켜야 한다, 2번 상관없다. 아마 당연히 지켜야지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저도 그랬었거든요. 한글 교육 무물보, 오늘은 한글 획순 지켜서 써야 하는지, 그리고 획순과 연결해서 왼손잡이 교정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획순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 난독 전문가 과정에서 교수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글씨를 왜 쓰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글씨의 가장 큰 기능은 내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 즉 소통인 거죠. 그러니까 획순을 지키는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가, 이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획순을 완벽하게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어른들도 다 안 지키잖아요. 방금 저도 판서하면서 미음, 비읍, 히읗 이렇게 저렇게 자기 편한 대로 쓰고요. 미음도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비읍도 획순을 맞춰서는 이렇게 쓰는 거겠지만 지금 저처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이렇게 쓰는 사람도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서로 다 알아보죠. 그래서 모든 획순을 완벽하게 쓸 필요는 없다. 항상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가, 이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겠죠. 한글을 처음 배우는 단계라면 그땐 자연스럽게 획순을 지켜서 쓰는 게 좋습니다. 한글 교재들 보면 이런 식으로 번호도 쓰여져 있을 거고, 이렇게 점선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화살표로 회계 순서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써주시면 돼요. 처음에 제대로 획순을 익히면 글자 모양도 잘 잡히고 어차피 크면서 자기 스타일로 알아서 바꾸게 되거든요. 자기 스타일을 찾아 나가기 전까지는 획순에 맞춰서 단정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에서만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획순의 기본 원칙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쓰는 거거든요.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단정하게 한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정확히 획순을 지켜서 써야 하는 글자들이 있어요. 미음, 비읍, 피읍, 리을, 이응, 이런 글자들은 순서나 모양이 흐트러지면 다른 글자로 읽히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음을 순서 무시하고 한 획으로 이렇게 쓴다면 빠르게 썼을 때 이응처럼 보일 수도 있죠. 또 비읍과 피읍을 모양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쓴다면 서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비읍이 피읍처럼 보인다거나 피읍이 미음처럼 보인다거나 비읍처럼 보인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리을도 한 번에 획을 그었을 때 잘 쓰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 특히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 너무 이렇게 날려 쓴다든지 했을 때 니은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응 같은 경우에는 획순을 이렇게 거꾸로 쓰는 경우에 끝까지 동그라미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쓰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약간 떨어뜨려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빨리 쓰다 보면은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이렇게 쓰거나. 그러면 이제 이게 나중에는 기역과 니은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숫자도 정말 중요해요. 0이랑 6 같은 경우, 그 다음 5, 7, 9 이런 친구들은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중고등학교 가서 예를 들어서 6이라고 썼는데 0처럼 보여서 틀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5를 이렇게 연결해서 쓰다가 빨리 쓰면서 3처럼 쓰게 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7 같은 경우는 1처럼 보이게 쓴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다가 9처럼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9를 제대로 잘 붙여서 쓰지 않아서 이렇게 7처럼 보이게 또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모두 제가 임상에서 실제로 만난 아이들이 보여준 사례들입니다. 그럼 이미 글씨 습관이 굳어버린 아이라면 다 뜯어 고칠 필요는 없어요.
엄마 말고 제3자, 선생님이 봤을 때 못 알아보는 글자만 골라서 고쳐주시면 됩니다. 예쁘게 써. 이게 아니에요. 예쁘게 써라가 아니라 알아볼 수 있겠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도 아이들한테 예쁘게 쓸 필요까지는 없어. 또박또박 선생님이 알아보게만 써가지고 와. 과제를 내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획순과 연결해서 왼손잡이 이야기도 한번 드려볼게요. 예전에는 왼손잡이는 꼭 교정을 해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요즘에는 왼손을 잘 쓰면 더 창의적이더라 하면서 오히려 왼손으로 쓰는 걸 권장하기도 하죠.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인지 기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쓰는 글자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쓰게 되면 자기가 방금 쓴 글씨를 손으로 가리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왼손잡이 아이들이 오른손잡이보다 글씨를 삐뚤빼뚤하게 쓰거나 자기가 쓰는 글씨를 보면서 쓰려다 보니까 글씨 쓰는 자세 자체가 나빠지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꾸라는 얘기냐 하면 억지로 바꾸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직 어느 손도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필기구를 잡기 이전 발달 단계의 친구라면 필기구만큼은 오른손으로 쓸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숟가락, 젓가락, 가위 같은 다른 조작들은 다 본인 우세손으로 하게 그냥 두시고 필기구만큼은 오른손으로 쓸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뀌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직 필기구를 잡기 전 발달 단계인데도 완전히 왼손이 우세해서 오른손 쓰는 걸 계속 거부한다거나 왼손잡이로 이미 굳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억지로 바꾸지 마세요. 대신 왼손으로 쓰더라도 획순을 지켜서 쓰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특히 왼손잡이의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야 하는 게 불편해서 획순을 더 많이 틀리거든요. 여기서도 기억하실 부분은 획순을 절대 틀리지 마!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쓰자. 이게 기준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글씨 쓰는 종이를 이렇게 책상이라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왼쪽 모서리가 위쪽으로 오게 한 30도 정도 기울여서 편안하게 글자를 쓸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팔의 각도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면 글자 쓰는 게 훨씬 편하고 줄도 잘 맞춰서 쓸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오른손잡이 친구들에게도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종이를 몸 앞쪽에 너무 이렇게 똑바로 놓고 쓰는 것보다는 종이를 약간 30도 정도 돌려서 놓고 쓰는 게 편안한 자세가 됩니다. 이 종이 위치도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글씨를 잘 쓰려면 필기구 잡는 법도 중요해요. 필기구를 처음 잡을 땐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손 힘이 엄청 약할 거잖아요. 당연히 획순을 맞춰서 또박또박 쓰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필기구를 잡는 그 첫 시작을 엄마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아이가 필기구를 잡고 엄마는 뒤에서 이렇게 팔로 감싸듯이 잡아서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이때 아이의 필압도 같이 한번 봐주세요. 너무 약하거나 너무 힘줘서 쓰지 않게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너무 힘줘서 쓰는 친구들은 글씨 쓰는 게 금방 힘들어져서 글씨 쓰기 자체를 싫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글씨를 쓰기 전 단계에서 선 따라 긋기, 점선 따라 긋기, 다양한 선 긋기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쓰기 연습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할게요. 획순을 지켜서 쓰는 목적은 예쁘게 쓰기가 아니라 알아보게 쓰는 것이다. 그래서 예쁘게 쓰는 건 중요하지 않다. 또박또박 알아보게 쓰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음, 비읍, 피읍, 리을, 이응 0, 6, 5, 7, 9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쓰도록 해주세요. 이런 글자들 말고도 아이가 남이 알아보지 못하게 쓰는 글자가 있다면 그 부분만 획순을 맞춰서 또박또박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손잡이는 억지 교정을 하지 않는다.
필기구 잡기 이전 발달 단계라면 필기구만이라도 오른손으로 유도하고 이미 굳었으면 억지로 바꾸지는 마세요. 영상 시작할 때 1번, 2번 골라주셨던 분들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편은 쓰기를 정말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활용하면 좋을 재미있는 쓰기 연습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